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5월 2일 월요일 우리 개별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늪속에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KH바텍인데 KH바텍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종목을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 어떤 분석에서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31,950원까지 갔던 주가가 작년 8월에 지금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딱 반토막이 난 거죠.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지만 뭔가 반등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가는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생각,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그렇게까지 시장의 중심에 와 있지 않습니다. GOS 문제로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박살이 난 이후에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뭔가 수급이라든지 또 글로벌 측면에서 폴더블 관련된 그런 화끈한 모멘텀,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동사가 늘 뭐랄까 자기 그 경쟁자를 둘 것 같은 삼성전자의 밴더 정책, 이론화는 안 되고 항상 투 밴더, 2명 이상의 밴더를 두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를 봐도 주가가 영선을 못 올라가는 거죠. 계속 바닥에서 놀고 있는 전형적인 약세 종목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국내 기관들은 이제 꾸준히 사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2만 원 이하에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수급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봅시다. 가장 많을 때가 현재네요. 44만 8천 주 정도. 25만 주에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공매 수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 폴더분폰 관련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동사의 약점 중에 하나이고 내부적으로 또 동사를 지속적으로 가격을 누를 요인들이 한두 개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좀 뒤에서 세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3만원 수준까지는 반등은 전망된다. 그렇죠? 국내 고객이 기대하는 폴더블 단말기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힌지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죠. 신규 거래선 확보가 가능하고 이게 신규 거래선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중국과의 거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능력. 지금은 힌지를 두 개 쓰다가 하나로 바꾸는 전략을 쓰는데 여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이러한 확고한 입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2만 원대 이하에서는 바닥이다. 2만 원대에서는 바닥으로 보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법인 정상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돼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당분간 제가 봐서는 좀 더디고 반등의 강도가 약할지 모르지만 2분기 정도에 한 번 정도 바람은 불 것이다. 한번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폴더분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싱글 힌지 채택이라는 유탄을 맞았다. 원래 더블 힌지가 두 개 들어가는데 하나만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이제 시장에 나오겠죠. 이건 사실이지만 이건 오해일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가들이 전망합니다. 하나가 들어가도 가격은 두 개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 않다. 그렇죠. 최근 언론은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 신모델의 싱글 힌지, 전작은 듀얼이었는데 이를 채택할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KH바텍은 삼성전자 폴더블 힌지 제1 공급사인데 상기 보도로 대당 납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이러한 우려로 주가가 유탄을 맞은 거죠. 폴더블 개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량화와 원가 절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싱글 힌지 채택은 설계 고도화에 따른 성능 개선 및 경량화가 목적인 거죠. 여기에 맞게 유일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우리 KH바텍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더라도 가격은 5%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의 진화와 폼팩터의 변화,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변화는 제작 난이도 상승으로 대당 초기 납품 가격은 전작 대비 마이너스 5% 낮은 수준으로 추정돼 KH바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통상적인 가격 인하 수준 정도이죠. 올해도 전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2%, 51.4%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을 대신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맞다면 동사의 주가는 지금 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두 번째 현 시점 관전 포인트는 힌지 물량 증가 여부에 있습니다. 국내 고객의 2021년 물량과 이원화 여부, 현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현재 예상되는 폴더폰의 물량 약 1,600만 대 수준입니다. 이원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한 10%만 떨고자 나와도 이 1,600만 대에 들어간 힌지는 동사가 다 가져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죠. 고객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이원화 다른 밴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지만 매년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후발 업체들에게 개발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프론티어에 있는 삼성전자, 전방사업에 있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요구 조건을 빨리 마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KH바텍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소식에 주가가 너무 이제 호가나 수급이 얕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팍팍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가격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왜 이것이 악재가 아닌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납득이 돼가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바닥을 형성하면서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버틴다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폴더블 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GOS 이슈로 S3 흥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폴더블 폰 개발 및 판매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OS 문제가 일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작용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노트 시리즈와 SE 시리즈 통합으로 하반기 플래그십 폰은 폴더블 폰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2022년 글로벌 폴더블 폰 추정 출하량은 1,700대. 1,700만 대, 1,750만 대, 삼성전자가 1,000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모델이 1,300만 대를 차지할 거죠. 올해 KH바텍은 삼성전자형 힌지를 1,550만 개 수율을 고려해서 하고 이온화율은 5%밖에 안 되는 걸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2년 글로벌 폴더폰 출하량 컨센서스는 약 1,630만 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그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 다음 세컨번드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많이 없어지고, 다음에 힌지를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일 거에 대한 리스크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한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중국의 고객을 개척만 한다면은 동사의 바닥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죠. 주요 조사기관은 2020년 폴더블 출하량 전망이죠. 네, 거의 뭐 1,700만 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BOE가 아노, 제품명 매직 V,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직 미정에 있고요. 6.7인치, 8인치, 7.6인치, 네, 7.6인치 디스플레이, 인폴딩, 네, Z 폴드 타입, 아주 다양한 폴더블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좀 더 커지고 함께 이제 우리가 제가 봐서는 2, 3년이면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단품 싱글 화면에 핸드폰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 폴더블로 갈 것 같은데 그 핵심에 누가 필요하죠? 애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애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애플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2023년에 들어올 것 같은데 1년 더 연장돼서 2024년에 폴더블이 들어올 거다. 그 핵심에는 지금 접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여기에 얽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BOE와 LG 디스플레이에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 시간적 여유, 수요율, 자기들이 원하는 두께, 기술, 화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시간이 한 2년 정도 더 필요치 않을까.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최대한 자기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시켜서 어 우리가 과거 애플에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따라서 CPU라든지 이러한 스냅드래곤 이런 것들을 엑시노스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애플의 M1 칩처럼 좀 파워풀한 그런 것들을 좀 가야 되는데 대체 삼성은 뭐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죠? 삼성에 정말 아, 심기일전을 정말 다시 한번 촉구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통사 1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봅시다. 1분기 추정 실적은 매출액 599억, 영업이익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6%, 528.5% 증가할 전망이다. 오, 영업이익 좋습니다. 비수기미도 영업이익은 7.3%로 양호할 전망입니다. 힌지 관련 매출액이 전년도 84억에서 올해 261억으로 8432, 약 3배, 283, 3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폴더블4는 스마트폰 산업에서 유일하게 장기 성장 방향이 명확한 유일한 그러한 업종 섹터라고 볼 수 있죠. 2024년에 애플의 시장 진출이 예상돼 삼성전자 및 중화권 회사들의 시장 선점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신모델량 힌지 매출이 시작되는 지금이 가장 매수 적기로 판단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올해도 동사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적 개선은 힌지 물량 증가 및 단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부진했던 브라켓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해외 법인 정상 가동에 따른 비용 구조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동사의 바닥 탈출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예상이 가능한 가시권에 들어온 그러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매출액 4,290억 정도, 영업이익은 약 408억. 근데 작년에 269억이 408억이니까 굉장히 좋네요. 영업이익률도 9.5%.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동사의 3만원 수준 도달은 충분하다.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를, 순환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에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물려서 늪속에 빠진 친구들은 충분히 잘 견디면서 다시 바람으로 돌아오면서 동사의 주가가 기술적 반등 정도 하는 것을 기다리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물려서 늪속에 빠진 친구분들은 마음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견디는 그러한 전략을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